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내일이면은 백중해양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기도 잘 하고 오셨는지요? 내일 백중해양, 우리 영가님들 편안하게 잘 가시도록 해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현스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현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현스님은 해인사에서 운문사에서 저 경북 인각사로 거처를 옮기면서 삼국 유사를 갖다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각사에서 열반을 하게 되죠. 이 삼국 유사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건과 2건은 삼국 유사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저술을 했고, 3건, 4건, 5건은 우리 불교와 얽힌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다가 엮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삼국 유사를 갖다가 보다 보니 또 하나 상둥이라고 일컬었지요. 삼국 사기가 있습니다. 김부식이 엮은 삼국 사기. 이 책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책은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방대합니다. 이 책 내용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삼국 사기의 유명한 고사성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고사성어가 참 재미가 있어가지고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중국 한때 그 춘추시대 아주 많은 나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죠. 한 200명만 모여도 나라를 갖다 하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많을 때는 나라가 1000개가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니도 내도 영호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칭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허구한 날 전쟁이었습니다. 눈만 뜨면은 전쟁이었죠. 먹고 살기도 힘든 와중에 전쟁을 그래 치댔으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압축이 되죠. 싸워가지고 정복을 하고 여기저기서 정복을 해가지고 7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진, 초, 연, 제, 한, 위, 조나라 이렇게 7나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나라에서 진나라가 다시 통일을 시키죠.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가 되는 겁니다. 통일 국가를 이룬 이 왕이 시입니다. 시 황제죠. 이 시 황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국을 갖다가 통일하고 나서 자칭 황제로 부르게 됩니다. 이 시 황제가 첫 번째 황제가 되면서 칭호를 갖다가 황제 칭호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시 황제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이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통일을 하고 황제가 된 시 황제는 전국을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돌고 법을 새로 정하고 이렇저렇 하다 보니 나이가 50이 넘어갑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것과 또 나이가 맞물려서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후계자를 갖다가 빨리 정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황제가 후계자를 갖다가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때 가까이서 항상 이 황제를 갖다가 보좌를 한 황간이 있었습니다. 황간. 그러니까 내시지요. 항상 이 시황제 옆에는 이 황간, 조고라는 이 황간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시황제가 어느 날 유언장을 쓰죠. 자기가 죽고 나면은 큰아들 부소가 내 뒤를 잇는 황제가 되라고 유언을 써서 황간 조고에게 맡겨놓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고 나면은 이 유언장대로 큰아들 부소가 황제를 잇도록 잘 편지를 전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맡겨놓지요.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시황제가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객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황간이
여러 가지 권력을 갖다가 탐을 내죠. 가까이서 보니까 황제란 이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큰아들인데 이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황제는 죽고 편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를 갖다가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해서 편지 내용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에는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의 큰아들 부소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줄 테니 내 장례를 갖다가 엄숙하게 잘 치르도록 하라 하면서 내용이 쭉 적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간 조고가 권력이 탐이 나서 유서 내용을 고치게 됩니다. 어떻게 고쳤냐면은 자기가 큰아들과 작은아들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큰아들은 똑똑하고 황제 자리를 갖다가 물려받을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주 조금 멍청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팔푼이었죠. 황제가 될 그런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고가 둘째 아들을 갖다가 황제로 만들고 자기가 마음껏 권력을 갖다가 탈취해서 국정을 갖다가 주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고칩니다. 내 황제 자리를 갖다가 둘째 아들 호예에게 물려줄 것이니라. 이 유언장을 보는 즉시 큰아들 부소는 자길토록 하라. 이렇게 서두를 고치고 유언장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황제와 항상 함께 했던 성상,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죠. 이 성상 이사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서 둘째 아들이 황제 자리를 갖다가 이어받도록 협조를 하라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둘째 아들 호해가 황제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유서 내용대로 자기를 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리고는 황간 조고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둡니다. 황제 자리를 이어받은 둘째 아들 호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는 황간 조고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나라를 갖다가 자기 마음껏 주무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가차없이 반역죄를 덮어씌워서 처형을 해버리죠. 그리고 국가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축척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둘째 아들 호예를 갖다가 황제 자리에 앉게 만들 때 협조를 해라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성상 이사마저도 반역죄를 갖다가 덮어씌워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신하들로 모두 만들어버리죠. 그래도 황간 조고는 의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살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어난다는 비밀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이 세력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모조리 없애버릴까는 아주 위험한 그런 계략을 갖다가 꾸미죠. 그리고 한 가지 묘한 아주 무서운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바로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죠. 어느 날 이 황간 조고가 폐하 앞에 나타납니다. 황제 폐하, 제가 오늘 엄청 멋진 선물을 갖다가 폐하에게 할 예정이오니 폐하께서 기쁘게 저희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바보 황제 호예는 희쭉 낄낄거리면서 좋아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요? 무슨 선물이지요? 얼른 보고 싶습니다 하거든요. 그러자 황간 조고가 사슴 한 마리를 갖다가 폐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조고가 황제를 보고 이야기를 하죠. 황제 폐하, 제가 폐하를 위해서 멋진 말 한 마리를 갖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은 아주 명말아서 폐하께서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하거든요.
그러자 앞에 있던 문무백관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조고가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자 바보 황제 호예는 키득키득 웃으면서 성상께서는 사슴을 갖다가 말이라고 하니 농담도 참 잘하십니다. 하하 하고 웃거든요. 그러자 조고는 아주 정색을 딱 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폐하, 이것은 사슴이 아니고 말이옵니다 하거든요. 그러자 이 바보 황제는 킥킥거리다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다시 황제를 향해서 고함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이게 말이지요. 말이 분명 맞지요. 이야기해보세요. 그러자 바보 황제 호예는 사슴이 아니고 말인 것 같은데 하자 조고가 폐하, 분명 말이 맞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러자 황제는 보더만은 말이군요 하거든.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가 놀랍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어떻게 거기에 사슴이지 말입니까 하고 항의하는 신하들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 사이에 웅성웅성거림이 나오게 되죠. 조고가 황제를 놀리면서 사슴을 갖다가 말이라고 어거지로 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때 긴장감이 돌게 되죠. 그 순간 이 조고는 신하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이게 사슴이라고 보이는 사람은 좌측으로 모두 나오시오. 말이라고 보이는 사람은 우측으로 모이시오. 딱 갈라치기를 하죠. 그리고는 좌측으로 모인 사슴으로 보인 신하들을 갖다가 전부 명단과 직위를 적습니다. 적고 바로 군졸들을 갖다가 풀어서 옥에다가 다 가둬버리죠. 그리고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옥에 갇힌 신하들을 반역죄로 덮으셔서 고문을 하고 처형을 해 나갑니다. 이러자 나라는 뒤숭숭하게 소문이 안 좋아지고 엄청난 이 불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죠. 이때 진나라는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힘을 합쳐서 이 진나라를 갖다가 멸망을 시켜버리죠. 여기서 조고가 바보 황제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그 권력의 힘으로 누리면서 사슴을 갖다가 말로 비유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탄생하게 되었죠. 중국의 삼국시대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역사와 인물들의 처세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 삼국 유사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은 삼국 사기에 대해서 책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 나면은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추려서 소개를 갖다가 해드릴까 합니다. 예, 불자님들 내일이죠. 백중입니다. 백중 49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신 것 해양 잘하시고 또 일체 영가장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면서 1년 스님의 시리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예, 모두 건강하십시오.